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오늘 갑자기 추워졌죠. 드디어 이제 겨울 날씨.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이혼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닌 계절은 언젠가요? 이혼하기 안 좋은 계절은 없는 것 같아요. 할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혼하기 좋은 계절은 사계절이죠. 연말연시 따뜻한 마음으로 이혼을 해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지. 정말 막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가장 좋은 거는 미혼이고 그다음 좋은 거 이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미혼은 놓치신 분들에게 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분들 사연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 사연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던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동갑내기 아내와 아이 없이 강아지 2마리와 1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몇 가지 문제로 다툼이 잦다가 어느 순간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크게는 아이를 갖지 않는 문제와 저의 취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원래 연애할 때부터 서로 가지지 않기로 합의했었는데 난데없이 40대에 접어들자 아이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저는 거절했어요. 30대면 몰라도 이제 와서 아이를 가지고 키우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덩달아 저도 좀 억울해 언성을 몇 번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 오면 집안일을 마치고 2-3시간 게임을 하고 이혼 사유 됩니다. 2-3시간. 아우 못 참아. 너무 긴가요? 본인은 2-3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4-5시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2-3시간도 길어요. 집에 오면은 뭐 8시라고 쳐도 8시부터 3시간 하면은 10시, 11시예요. 저녁 시간을 다 쓰는 거지. 언니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2-3시간 게임한다. 이혼 사유. 집안일을 마치고 2-3시간이면 잘 때까지 아예 게임만 온리. 이혼 사유입니다. 2-3시간 게임을 하곤 하는데 그게 꼴 보기 싫다며 어느 날 제 게임기를 팔아버렸더라고요. 잘하셨네요. 진작 팔았어야죠. 생업을 저버리고 게임에 빠진 것도 아니고 돈을 쏟아 부은 것도 아니고요.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던 취미인데 벼랑간 그러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원래 저에 비해 즉흥적인 사람이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결국 제가 지쳐 지난 여름에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별말 없이 한참을 울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서로를 위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기 입원이 어려웠고 그렇다고 혼자 계시게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고맙게도 먼저 우리 집에 모시자고 해줬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우신 어머니를 간병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도 늘어났고요. 당연히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고요. 그러다 몇 주 전에 어머니 병세가 안 좋아져 다시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온 날 거의 2년여 만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말도 안 돼. 2년. 와, 씨. 2년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진짜 짜증나네요. 자연스러워. 제가 먼저 다가갔고 아내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연애할 때나 신혼 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든 아내를 보며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을 차려 아내와 함께 먹으며 시덥잖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거 다시 생각해볼 수는 없는지요? 그런데 아내의 답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계획대로 이혼하자네요. 본인은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고 집도 알아보고 있다고요. 어머니를 간병한 것은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를 한 것이지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 같아 뭐라고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도 본인은 마지막 섹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더 단단해질 우리를 상상했었기 때문에 다른 말을 붙이지도 못한 채 대화가 끝나버렸습니다. 아내의 계획대로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계획대로 상의한 대로만 외쳤던 저를 보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아 심지어는 그날 밤 아이가 생겼기를 바랄 지경입니다. 이런 제가 바보 같겠지만 네 분이 따끔한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철부지
남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결혼하면 이 남자도 달라질 거다. 이 남자도 당연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를 원하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되기를 원할 거야. 그런데 이 남자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집안일 마치고 2-3시간 게임. 내 취미. 원래 나 이런 사람. 한 대 팍 쳐버리고 싶네요. 얘기 들을수록 열받네. 약간 쇼미더머니 같았어. 집안일 마치고 2-3시간 게임. 내 취미. 원래 나 이런 사람. 아니 나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철 들 줄 알았지. 철이커녕 점점 더 심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알았잖아. 와, 나 진짜 열받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는 저 우리 오빠 얘기인가? 막 갑자기 너무 비슷한 거예요. 40대 중반이고 동갑내기 아내랑 아이 없이 강아지 2마리, 결혼 10년. 뭐야? 막 이렇게. 저희 오빠도 한동안 이렇게 일 끝나고 와서 게임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2-3시간까지는 아니고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저희 새언니가 그거를 아마 받아들여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빠 지금 뭐 게임해요? 뭐 이러면 그렇구나. 되게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길게 했으면은 문제가 되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는 이제 남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저는 좀 되게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 남자분이 잘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남자분은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약간 마음이 돌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잘해보고 싶은데 왜 짠하냐면은 여자분 마음 안 바꿀 것 같아요.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남자분이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애에서도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자기가 그냥 혼자 마음 접고 헤어짐 통보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서운하면 또 가가지고 막 매달리고 그런 모든 행동 자체가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후회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 이혼을 했을 때 아내가 한참을 울다가 그러자고 했다. 그럼 아내분은 정말 그 뒤로 한참 동안 정말 마음 정리하고 그러느라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겨우겨우 남편분을 마음에서 내보냈는데 자기에게 고맙게 행동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랑 섹스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시 같이 살아보자라고 하는 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야?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쥐가 싫을 때는 내가 게임 못하게 하고 그럴 때는 이혼하자고 해놓고 이제 내가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달았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아내분이 할 텐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두 분 사이에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헤어짐을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그냥 마음 돌리기 힘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이제 지희 씨가 쭉 얘기했는데 약간 그 공감이 되는 포인트는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좀 짠하다 했는데 최근 2년간 몇 가지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뭐 아이를 갖지 않은 문제랑 취미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우리는 합의가 연애 때부터 아이 안 갖기로 됐었는데 40이 넘어서면서 아내가 자꾸 얘기를 꺼냈고 그거는 우리는 좀 무리다라고 거절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어떠했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집에 와서 게임하고 이런 것도 아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단절된 느낌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게임기를 팔아버렸겠지 말도 없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알면서 몰래 팔아버리는 건 쉽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자기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소통하는 과정에서 되게 일방적이었다는 느낌은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은 이 남자가 워낙에 아이를 갖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집에 있어도 게임하는 것도 잔소리 안 하고 편안하게 해주면은 아이를 갖자라고 하는 마음도 바뀔 줄 알았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을 거예요. 보통의 40대에 접어들면서 아이를 계속 원한다는 거는 그 전까지도 원했던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바뀌지 않겠구나.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운 거고 진짜 기다림의 인생이었다. 거의 10년 동안. 이 남자분에 대한 마음을 기다림의 인생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10년 만에 맞아요. 이제서는 심지어 아이가 생겼기를 바랄 정도로 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분이 좀 일방적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다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히 네. 공감이 예. 된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기를 바란다. 이건 너무 그죠?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이건 너무 네. 이기적이죠. 예. 네. 그러니까 아내를 그쵸. 아이로 잡아두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이제 케어하는 아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아내는 아이도 잘 키우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픔으로 인해서 뭔가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연자분이 인생에 만약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시고 입원하시고 뭐 한 상황에서 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남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지금 감정적으로 좀 약해지신 것도 있어요. 원래 사연자분 제 말씀 잘 들어주세요. 사연자분은 게임이 하루에 2-3시간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게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말도 안 되죠. 왜 게임을 포기해? 아내분과 평생 함께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1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어. 많이 살았어. 오래 살았어. 충분히 살았어. 아, 지금 이쯤에서 이제 헤어지고 또 새로운 이성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분도 잠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건데 나 혼자 살 생각을 하면서 흐뭇하기도 합니다.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실걸요? 연애하던 커플들도 한번 헤어진 커플은 절대 다시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솔직히 똑같은 그래. 이유로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끝을 알고 있는 소설책을 한 번 더 읽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님 때문에 살짝 마음이 흔들렸고 또 이분이 아내가 그래 같이 살자라고 했으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가 딱 밀어내니까 뭔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아내를 내 아내로서 가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간절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방한테 내가 진짜 여기까지고 이거보다 더 나가면 나 진짜 너랑 같이 살기 힘들다라는 걸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아내분이 그걸 안 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애 때문에 싸우거나 대화하거나 막 이럴 때 분명히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 텐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보통 몰라 한쪽이. 몰라요. 절대.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그분들도 비슷한 사연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분들도 40대 중반인데 처음부터 이제 아이를 갖지 말고 우리 둘이 함께 살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이혼 얘기가 나와도 설마 그러니까 남자분은 설마 네가 진짜 끝까지 이혼을 하겠냐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여성분은 한참 울다가 그러자고 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마음이 정말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분은 한번 그렇게 마음이 탁 문이 닫히니까 남성분이 그제서야 이게 진짠가 그런 생각에 남성분이 진짜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해서 여성분이 입원했을 때 지켜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 그런데 이혼은 왜냐하면 지금 잠시 당신 또 나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당신을 내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거지만 평생 이제는 이렇게 하고 살고 싶진 않다.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된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남성분이 확실히 내가 당신에 대해서 평생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차이가 아닌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 맞아.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니 우리 연애할 때 계획대로 아예 안 갖기로 했잖아. 진짜 다시 울분이 치밀어 오르네요. 감정이입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2년 동안 부부관계를 안 하고 뭘 했을까요? 대화도 단절. 그러니까 그냥 2년 동안 많이 집에 싸운 거죠. 오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부부관계를 갈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했는데. 뭐해 그러면 집에 와서? 게임. 게임하고 이제 아내분은 뭐 강아지 놀고. 부부관계를 안 하고 아이가 없으면은 유지되기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죠? 예. 부부 관계가 네, 요즘에는 이게- 아이 없이 부부 관계만으로도 좀 잘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도 없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네네네네. 그럼 사실 뭐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와서. 그렇죠. 뭐 하죠? 저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러니까 아이는 없을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부부관계가 없다는 게 그죠? 그 40대 중반인데 그 점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그거 굉장히 네. 그냥 엄 변호사님 그냥 그게 굉장히 아쉽다. 혹시 박지희 아나운서는 이 아내분 입장이라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조금 그래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여지가 생길까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아내분이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아이를 갖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게임을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내가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면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 예전에는 이러이러해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 너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뭐 아이를 갖든 너가 원하는 대로 나는 정말 다 해줄 자신이 있고 이게 지금 너를 잡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도 평생 너와 나 닮은 아이를 또 새로 키우면서 그런 게 행복을 좀 맛보고 싶다. 이렇게 용서를 해달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게임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약속을 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내에게 어필을 한다면 아내분이 조금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년 사는 동안 바뀌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아. 남편분이. 그렇다면
10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내가 여생을 이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안 되는 거면 아내분은 이제 남편분에게 신뢰를 그냥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게 아이가 없이 계속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부부의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남자 여자가 공통의 관심사가 계속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있으면은 이제 아이를 매개로 아이는 우리 공통의 관심사가 아닐래 아닐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데 서로 간에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잠시 뭐 텔레비전이라고 말했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이제 방영하는 시간이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공통의 관심사를 계속 함께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여기는 강아지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관심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별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별거를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별거를 해서 내가 다시 합치기 위해서 별거를 하는 게 별거를 한다. 목적을 갖지 말고 정말 나도 한번 내 자신에게 묻고 싶다. 내가 얼마큼 이 여자를 잡고 싶은지 본인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잠깐 이혼을 봉합한다고 칩시다. 내년에 또 위기 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도 지금 뭐 어떤 솔루션, 뭐 정말 뭐 깜짝 서프라이즈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이런 문제로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난 좀 본인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원래 그렇지. 난 이런 사람인데 이거를 내가 맞아, 그것도 중요해요. 네, 바꿀 수 없는 거 나도 알잖아. 본인에 대한 생각이 먼저 해보시다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스스로도. 네. 저도 동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충 봉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이 아내분과 남편분의 관계가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아, 근데 저는 약간 여기에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남자분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연애할 때부터 10년이 지나는 결혼 생활이 넘을 때까지 아이를 원치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은 심지어. 아이가 생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네. 나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아내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으로 어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사실 그동안 정말 몰랐다. 너무 늦었지만 나 지금 아이를 너무 너랑 가꾸고 싶고 너랑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뭐 제 남편이랑 연애를 하다가 제 남편도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아이를 원치 않고 뭐가 되게 많아 규칙이. 이 남자랑 보니까 비슷하네. 규칙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아우 너무 이제 아유 뒷골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이렇게 뭐 진지하게 계속 이제 연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헤어지는 수순까지 갔었는데 내 남편도 몰랐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자기 인생에 얼마큼 소중한 사람이었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내가 완전 돌아서고 땡 하니 돌아서니까 그때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한 달 뒤에 이 남자분이랑 똑같네. 한 달 뒤에 술이 만취 상태로 이제 제가 야근하는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녹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왔어. 지금 남편이 이제 모든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모든 거를 맞춰주겠다. 정말. 네, 그 뒤늦은 깨달음. 네? 뒤늦은 깨달음이 온 거야. 네, 전폭적으로. 그럴 때 바로 이제 종이를 쓱 내밀고 이제 각서를 쓰는 거야. 하여튼간 이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 사례를 비교해 보자면은 그 사실은 제 남편이 진짜 연애할 때는 굉장히 뭐 원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막 제주도로 예약을 해놓고 혼자 가. 나는 안 갔는데 내가 나타날 줄 알았대. 제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겠다고 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갈 때도 내가 절대 숙박업소 예약하지 말아라. 난 당일에 예약하겠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디서 잘까? 그날. 그날 남편이 죽으려 그래요. 하루하루 타들어가. 그치, 미리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안 되면 길에서 자야 될 수도 있는 건데. 하루하루 타들어가는 심정.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뭐 여행은 무사히 갔다 왔는데, 네. 어쨌든 매우 이제 본인이 힘든 결정을 한 거고, 매 순간순간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이제 그래 보이는 게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즐거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이 룰이 많았던 남자라는 게 믿기지 않는 그쵸. 게 왜냐면 모든 신유진 룰에 맞추거든요. 그게 조건이었어. 어떤 조건.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 정도의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각오. 장난 아니죠. 언니 카톡 보면 언니가 뭐라고 하면 예. 그리고 가끔 이것도 붙여. 예, 마님. 그리고 언니가 막 뭐라고 하면 예, 죄송해요. 근데 연애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아, 사람이 진짜요? 되게 까다로웠고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얄밉고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자기의 까다로운 룰을 다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거의 자아가 없는 수준인가요? 아니 근데 그 정도의 상대방이 내가 맞춘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얻으신 거잖아요. 맞아. 왜냐면 제가 또 엄청 잘해주거든요. 맞아요. 언니한테만 맞추면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저희가 결론부터 얘기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했던 모든 얘기들, 이런 모든 시도들을 충분히 해보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가 돼 있나, 내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나.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혼 깔끔하게 하시는 게 낫죠.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붙잡아 보고 싶다 하면 해보셔야죠. 맞아요. 그리고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 사례도 있다. 맞아. 근데 이 사연 다루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혼할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이랄까. 네. 양육 그것도 요즘에 비라도 진짜 있어요. 실제로 많이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네. 있어요. 왜냐면은 뭐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조정으로 그래서 많이 끝나죠. 그런 경우. 네. 오늘은 이제 40대 중반에 뒤늦게 깨달음을 얻으신 사연자분의 사연을 받아봤는데 좀 안타깝고 짠하기도 한데 저는 이제 마무리할 때 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왜 사람이 살면서 성숙하는 단계가 있고 나이 들어가고 뭔가 이제 새롭게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좀 약간 셀피시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또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아내분하고의 관계를 또 넘어서도 좀 나를 많이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과연 이게 사랑인지 미련인지 좀 잘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헤어지는 게 아파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잘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밀어내고 또 내가 원하던 방식의 이별, 이혼이 아니어서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헤어짐은 잘한 결정이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고민해보시고 명언이다, 명언이야. 무조건 헤어지세요.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이제 뭐 좀 후기가 있으시다면 뭐 잘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후기를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고민되시는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두 변호사님들 또 법률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메일로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뭐 꼭 이제 오늘 분도 뭐 딱히 이혼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다투고 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연이든 다 괜찮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